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뇌혈관 질환 중에서 뇌경색, 막히는 것, 뇌출혈, 혈관이 터지는 것, 이 두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뇌경색과 뇌출혈은 그 뿌리는 동일하지만 압력과 염증의 차이, 즉 뇌출혈은 압력, 뇌경색은 염증이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소한 차이에 주의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확률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뇌는 혈액순환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우리 뇌는 조금이라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죠. 그래서 뇌를 둘러싼 이 혈관들은 이렇게 복잡하고도 얼기스키, 그리고 뭔가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이드로 가서 이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성으로 인해서 뇌는 굉장히 민감하고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장기입니다. 자, 뇌가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된 가장 큰 이유는 뇌 모든 부위는 각각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는 역할, 듣는 역할, 보는 역할, 몸을 움직이는 역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을 움직이는 역할까지 이 모든 부위가 정교하게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들어가야지 우리 몸이 제대로 생존하고 생명활동, 신체활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 자체는 이렇게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심장하고 가까운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뇌는 이제 혈액을 그때그때 잘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장하고 가까운 부위에서 위치해 있으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뇌혈관은 그런데 압력과 막힘 모두에 매우 민감합니다. 상대적으로 보시면 뇌라는 좁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얇고도 정교합니다. 그 뇌 부위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얇고도 우리가 회복 실습 시간에 보면 아주 정교하고도 얇은 혈관이다. 우리 뇌로 들어가는 이 구조상 굉장히 복잡하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굉장히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꺾이는 부위들이 많습니다. 이런 꺾이는 부위가 나중에 보면 뇌졸중이라든지 뇌출혈의 굉장히 위크 포인트, 약한 지점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전에는 뇌출혈이 많았습니다. 고혈압이 많았죠. 아무래도 우리 식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은 환경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는 뇌경색 일으키는 당뇨나 고지혈증보다는 고혈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 많았는데 얼마 전부터는 식생활의 서구와 그 다음에 각종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당뇨와 고지혈증이 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뇌경색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자,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위가 이렇게 출혈이 되게 되면 이 출혈된 부위로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세워놓은 피가 해당 뇌 부위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뇌 부위가 압력을 받아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눌림을 받아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괴사가 되는, 그 다음에 이게 터지게 되니까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겠죠. 그래서 해당 부위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두 가지 양상,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양상, 출혈된 혈액으로 인한 압력의 증가로 인한 눌림 현상으로 인해서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뇌 안에 출혈이 일어나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주막하냐, 경막하 출혈이냐, 그 다음에 뇌 안쪽에 내내 출혈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출혈량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뇌경색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랬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당뇨, 그리고 혈관을 폐쇄시키는 고지혈증으로 인한 혈전. 자, 고지혈증이 발생하면서 우리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이 피떡이 생기죠. 피떡이 생긴 것들이 우리 혈관에 타고 다니다가 뇌혈관의 어떤 좁은 부위를 맞게 되면 뇌경색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혈압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혈압으로 산소를 공급받고 있다가 잠시 혈압이 낮아지는, 고혈압은 항상 저혈압이 동반하거든요. 우리 심장이 24시간 내내 세게 뛸 수는 없으니까 그때 저혈압일 때 높은 혈압에 익숙해져 있던 뇌 조직들이 혈압이 낮을 때 산소 공급이 적어지면서 그때 뇌경색의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층은 그래서 혈압을 너무 낮게 유지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혈전과 색전, 혈전은 뭐냐면 혈관이 좁아진 부위, 혈관에 손상이 된 피떡이 생긴 부위 자체가 혈액을 막는 부위, 그리고 색전은 이 혈전 자체가 떨어져 나와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좁아진 부위를 막는 것을 색전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혈관의 손상이고 여기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약해지는 것은 뇌경색과 뇌출혈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터지면 출혈이고 막히거나 떨어져 나가면 뇌경색이 되겠죠.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공히 막으려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저해되는 신호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지러움증이 갑자기 심해졌다.
이전에 없던 기립성 저혈압이 생겼다. 단순히 심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려가는 혈액순환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인지기능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다. 물론 이제 치매라든지 경도인지장애 증상일 수도 있지만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생길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거, 머리 쪽에 안개가 낀다 이제 그런 건데 브레인 포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분 자체도 내려가는 혈액순환이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이고 혈액순환과 더불어서 내려가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없던 두통이나 뒷목 뻐근한 증상, 간헐적인 편두통이 갑자기 자주 빈발한다면 이건 역시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나 신경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필요하면 그 MRI라든지 MRA 같은 영상 촬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뇌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내려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되죠. 그러려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됩니다.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 내려가는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혈관 내경의 이제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과 고지혈증을 정상 범위로 잘 조절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황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 이 안에 우리 몸에 있는 염증들을 깔아앉히고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각종 식물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혈관벽의 건강성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많을수록 혈관 안쪽에 있는 내경의 근육 역시 튼튼해지게 됩니다.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고혈압을 주의해 주시고 싱거운 음식을 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심장이 혈액순환을 잘 시킬 수 있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우리 몸의 혈액이 너무 찐찐해져서 혈액순환을 저해하지 않도록 혈액 내 투명성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뇌경색과 뇌출혈은 발생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질병을 잘 극복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질병이죠.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일으키는 사소한 차이를 우리가 위에서 잘 살펴본다면 내려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서 뇌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 역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